외견이나 조건만으로는 행복한 결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남편을 고르는 데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옛날 작은 시골 마을에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딘이었습니다. 30살을 맞이한 그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결혼은 아직이니 라는 재촉을 매일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마딘이는 결혼을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여기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지만 상대를 고르는 기준을 알 수 없어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연봉이 안정적이어야 해. 앞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돈이 중요하단다. 어머니는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친구들도 제각각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외모도 중요해. 결혼하고 나서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을 봐야 한다면 그건 지옥이야. 취미가 맞는 사람이 좋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마디니는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점점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 외모, 취미. 전부 어느 정도는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과연 그것들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디니의 친구 스리타가 찾아왔습니다. 마디니,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스리타의 물음에 마디니는 쌓였던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에 대해 이것저것 의견을 들어왔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상태로 상대를 고르다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불안할 뿐이야. 스리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찰에서 열리는 공부 모임에 참가해 보는 게 좋아. 거기에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스님이 계셔. 도움될지도 몰라. 마디니는 약간 망설이면서도 그 공부 모임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디니는 스리타와 함께 마을 중심에 있는 사찰로 향했습니다. 고요함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스님들이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나이 지긋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찰을 이끄는 장로, 수다마였습니다. 수다마는 하얀 수염을 기르고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마디니 시로군요. 수다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었을 텐데 그것 또한 배움의 한 과정입니다. 공부 모임이 시작되고 마디니는 수다마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로님, 저는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수다마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큰 여행이죠. 그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먼저 상대의 덕, 혹은 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이요. 마디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적 아름다움이나 인품, 즉 신뢰, 배려, 성실함 같은 것을 말합니다. 수다마의 대답에 마디니는 더욱 깊이 이끌렸습니다. 공부 모임이 끝난 뒤 마디니는 수다마에게 개인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수다마는 그렇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라며 그녀를 사찰 안의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디니 씨, 결혼을 생각할 때 당신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수다마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걸 모르겠게 됐어요. 수입이나 외모도 중요할 순 있지만 그걸로만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마디니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수다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상대의 덕을 보는 게 중요하죠. 덕이란 내면의 아름다움과 인품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존경이 기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함, 배려, 성실함. 이런 것들이 덕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다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인생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찾아오는 신호, 사인,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어떤 신호들인가요? 마디니는 초조한 듯 물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이 주변의 기대나 의견에 지나치게 따르다 보면 인생의 키를 스스로 잡지 못하게 되지요. 마디니는 순간 번뜩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에 좌우되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몰랐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라기만 하고 주는 것을 잊고 있을 때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야말로 행복의 핵심입니다. 마디니는 마음속으로 반성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상대를 찾는 데만 몰두했지, 정작 자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로, 자기 부정의 감정입니다. 스스로의 가치와 행동을 부정하기만 하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덕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수다마의 말에 마디니의 가슴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나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나는 결혼 상대가 될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느낀 적이 있었고, 그 감정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변화할 기회입니다. 수다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의 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전 아직 그런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마디니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다마는 그녀를 격려하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부터 배워나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눈을 지닌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실천할 용기입니다. 그날 밤, 사찰을 떠난 마디니는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수다마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잘못된 인생의 신호를 바로잡으며 덕을 기준으로 상대를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다가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마디니는 다시 수다마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장로에게 들은 덕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략은 알 것 같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미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의 덕을 알아볼 수 있을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긴 것이지요. 수다마님, 상대의 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사찰 한쪽의 조용한 자리에서 마디니는 물었습니다. 수다마는 온화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덕을 알아보려면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것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차리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태도 차이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드러냅니다. 수다마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노인을 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혹은 청소부나 농부 같은 사람들에게도
존중심을 가지고 대하는가? 이런 작은 행동에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마디니는 과거 만났던 한 남성을 떠올렸습니다. 권위 있는 인물에게만 지나치게 아부하듯 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은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덕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증이었다고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수다마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다음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놓겠다라고 말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지 봐야 합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말뿐인 사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막상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디니는 과거 교제했던 상대를 떠올렸습니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편의만 우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모순이야말로 그의 덕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시련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수다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나 공경에 처했을 때 타인을 탓하거나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문제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사람도 있지요. 역경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도와 내면의 강함을 보여줍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마디니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시각에 놀라면서도 마음 깊이 공감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일상적인 행동에 숨겨져 있었구나. 수다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디니는 과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결혼 상대에게서 바라던 것은 외모나 조건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수다마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상대의 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수다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작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의 덕을 가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의 덕인가요? 마디니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예, 덕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성실하면 성실한 사람이 끌려오고 당신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다마의 말이 마디니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사찰을 나서는 마디니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다마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의 덕을 높이는 것이 행복한 결혼에 필요한 조건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마디니는 곧바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까운 우물가에 물을 뜨러가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표정으로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 지으며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마디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면서도 다가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놀라면서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마디니의 도움을 받아 짐을 옮겼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도 괜찮은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마디니는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마디니는 자신이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입으로 내지 않고 있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보여준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라고 말하는 경우가 드물었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마디니를 위해 수프를 끓여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겠지만 그날은 수프를 한 입 먹고 나서 엄마,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기쁜 기색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어쩐 일이니, 마디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구나. 마디니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바뀌어 보고 싶었어요. 밤이 되면 마디니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나는 감사를 잘 전했을까?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반성할 점도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해줄 걸, 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들어줄 걸. 마디니는 반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음 날에는 그 점을 고쳐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마디니는 주변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노인을 도왔던 일이 알려지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마디니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도 늘었고 웃는 얼굴도 많아졌습니다. 왠지 요즘 좋은 일이 늘어난 것 같아. 마디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다마가 말했던 거울의 법칙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디니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면 덕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인다. 라고 수다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곤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한 돕고 친구의 이야기도 전보다 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마디니는 내가 변하면 주변도 변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덕을 높이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수다마의 가르침을 일상에 실천하며 마디니의 내면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이나 말에는 이전과 달리 배려와 성실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마디니의 주변에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마디니는 우연히 이웃 마을에서 온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난이었습니다. 아리난은 시장에서 자기가 기른 과일을 팔며 마을 사람들과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디니가 아리난에게 처음 말을 건 것은 그 과일을 사려 할 때였습니다. 이 과일은 정말 싱싱하네요. 직접 키우신 건가요? 아리나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 농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과일은 정성껏 키운 거랍니다. 꼭 드셔보세요. 그 진심 어린 태도에 마디니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시장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리난의 말에서는 늘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디니는 아리난이 노인을 돕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수 없어 난처해하는 노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손을 내밀어 짐을 옮겨주는 모습이었지요. 그 모습에서 마디니는 수다마가 말했던 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수다마 님이 말씀하신 덕이 있을지도 몰라. 마디니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를 좀 더 알고 싶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난의 농원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닥쳐 많은 과일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다시 만난 아리난은 침울해하기보다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폭풍이 들이닥쳤을 때는 저도 속상했지만 그것도 자연의 이치잖아요. 다음에는 더 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어려운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태도에 마디니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다마가 말했던 곤란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본질이 아리난의 진심 어린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마디니와 아리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고, 아리난 역시 마디니의 친절함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모습에 끌렸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노을을 바라보던 중, 아리난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꽤 비슷한 것 같아요. 마디니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미소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의 말과 행동에는 늘 따뜻함이 묻어 있거든요. 이윽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디니는 아리난을 수다마에게 소개하고자 함께 사찰로 갔습니다. 수다마는 두 사람을 보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디니 씨, 당신이 덕을 닦아온 결과로 맺어진 인연이군요. 그리고 아리난 씨, 당신의 성실함과 배려가 이 인연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다마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진행하는 동안 마디니와 아리나는 서로의 덕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삶을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테지만 수다마 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디니는 평온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결혼 후 마디니와 아리나는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다마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부부로서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디니는 아리난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아리난 역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맛있는 식사 준비해줘서 고마워. 라며 마디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다마가 말했던 감사의 말은 상대 존재를 인정해주는 행위라는 가르침을 두 사람은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의 말을 전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싹텄습니다. 어느 날, 농원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조건을 바꿔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아리나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수다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분노는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그보다 다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아리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새 거래처를 찾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디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을 보면 늘 감탄하게 돼요. 마디니 역시 작은 불만을 쌓아 두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신중히 대화를 나눔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마디니는 고아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리난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이 얻은 행복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어. 고아원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아리나는 그 제안에 공감해 둘이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원에서 키운 과일을 팔아 얻은 수익 일부를 기부하고 때로는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시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공통된 목표를 갖다 보니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 마디니는 그렇게 실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활동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웃들이 협력해 주겠다고 나서는 등 마을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가 퍼져갔습니다. 어느 날 수다마가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의 실천이 이 마을에 새 빛을 가져다주고 있군요. 덕을 쌓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몇 해가 지나
마디니와 아리난의 가정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서로의 덕을 계속 갈고 닦았습니다. 행복한 결혼이라는 건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함께 덕을 키워가는 일이란 걸 깨달았어. 마디니가 그렇게 말하자 아리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다마의 가르침이 현대에도 통하는 보편적 진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다음 세대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과 인간관계에서 덕을 키우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함을 전합니다. 덕이란 내면의 성실함과 배려이며 이를 발전시킬 때 사람들과의 인연이 깊어지고 자기 인생도 풍요로워집니다. 마디니와 아리난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이란 조건이나 외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